진짜 리더는 긍정과 희망의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한마디로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는 위기 상황일수록 희망과 긍정의 담론을 만듭니다. 정말 구성원들이 희망한 대로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리더십 이야기 그 8번째, 오늘은 리더와 사회적 담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알고 그 음식과 관련된 문화라든지 역사 또 맛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통상 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담론은 현재의 이야기지만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활발히 논의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담론은 특정 시대 그 사회를 관료하는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관심사의 표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사회적 담론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 법 제도의 개선과 또 예산의 투입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대부분의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일면 머릿 기사나 사설의 주제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또 방송사의 주요 뉴스 시간대에 첫 기사로 무엇이 송출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언론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표출된 어휘의 반복 정도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담론은 우리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사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적 담론에는 우리 사회가 장차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염원이 담겨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담론이 무엇인지를 보면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미래 모습은 내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이처럼 사회적 담론은 사회 구성원의 현재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담론은 대개 두 가지의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첫째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우려나 정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비난의 형태로 표출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폭로나 비난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희망까지 포함하는 긍정의 담론으로 승화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표출 방식이
무엇을 담론으로 할 것인가 하는 주제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표출 방식은 선택된 주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문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과 좌절만을 얘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긍정과 희망까지도 얘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적 담론은 문제의 제기로 끝나지 않고 이를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의 담론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온 국민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곤 하던 그 담론으로 우리는 반만년에 걸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1980년대 우리는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 담론으로 지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담론은 끝내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어지는 1990년대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고 지방자치를 도입했습니다. 경제 위기 관리를 받던 이른바 외환위기 때에는 우리가 뭉쳐서 기필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또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전 국민을 아우르는 금반지 열풍을 이끌어냈지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내조회에 초청을 받곤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그 특강에 응해서 후배 공무원들과 좀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또 후배 공무원들의 현재 고민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또는 이 복도에서 주로 무슨 말들이 넘쳐나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자기만 편안하려는 째째하고 이기적인 얘기가 복도에 난무하는 직장이라면 5년 뒤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시군은 단연코 째째해질 것입니다. 반면 주민들의 행복을 다른 시군보다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자는 그런 긍정과 희망의 말이 여러분의 복도와 여러분의 사무실과 여러분의 식당에서 넘쳐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담론으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훌륭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국가사회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담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한 문제이고 또 그 논의 방식은 갈등과 분열의 방식인가 아니면 희망으로 가는 화해와 긍정의 방식인가. 지금 많은 담론이 우리 사회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필코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존하고 또 그 생존을 넘어서서 이것을 기회로 인류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담론도 있고, 또 기본소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식과 결합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적절한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사회의 현재 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담론, 포용에 대한 담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또다시 풀된 계층 간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로 갈 수 있냐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라고는 그런 담론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사회적 담론을 참 잘 형성하는 그런 유전자를 입증해 왔습니다. 부디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유전자가 또다시 발현이 돼서 우리 사회적 담론이 잘못을 그저 지적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열과 갈등의 담론에 그치지 말고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화해와 긍정 그리고 희망의 담론으로까지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리더는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위기 상황일수록 희망과 긍정의 담론을 만듭니다. 희망과 긍정의 담론이 살아 숨쉴 수 있기 위한 전제는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훌륭한 리더는 사회 또는 조직 구성원에게 신뢰를 주고 이를 통해서 희망과 긍정의 담론을 만들어내서 그 사회를 정말 구성원들이 희망한 대로 바꾸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희망과 긍정의 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좌절과 부정의 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회적 담론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행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유용한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와 사회적 담론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